1번 보겠습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계승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대요. 발해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죠. 바로 이제 정답은 이제 고구려고요. 여기서 단서가 일본에 보낸 국서라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지배층은 고구려고요. 고구려, 옛 고구려인들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보낸 국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다라는 것, 그리고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덤 관련해서는 이제 정해공주묘라는 이런 단서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편에서 주로 다루고 이순환 때도 이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보면요. 자, 무엇은 당해 제도를 본뜬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이다. 자, 이번엔 뭐냐면요. 당해 제도를 본땄대요. 자, 고구려를 계승한 측면이 아니고 당해 제도를 본뜬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중앙 정치 기구 삼성육부. 자,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였었죠. 정당성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일단 이 삼성육부 자체가 당에서 나왔었던 제도란 말이지. 자, 그래서 당 문물 수용과 관련해서 삼성육부를 수용하겠다. 물론 뒤에 보시면 발해의 삼성육부,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는데 독창적인 게 있다라는 거 봤었어요. 자, 그게 뭐였었냐?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래, 이 독자적인 게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 자체는 당에서 온 제도란 말이지. 그래서 삼성육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뭔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5경 15부 62주라고 돼 있는데 이는 발해의 중앙정치기관이고요. 이는 발해의 지방행정이다라는 것으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 구주 오소경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지방제도이긴 한데 이는 신라의 지방행정제도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였다. 자, 애초에 발해가 건국된 지역이 어디냔 말이지. 처음에는 여기였다. 뭐예요? 동모산을 중심으로 하여 건국이 되었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경이 주 도읍지로서 기능하게 되더라. 첫 번째 있는 졸본. 자, 이 졸본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죠. 그 다음에 상경은 동모산에서 이후에 중경을 거쳐서 상경으로 이렇게 천도되는 그 발해의 이제 주 도읍지로서 파악해 보시면 되겠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발해를 처음 건국했었던 고왕 시기에 동모산에 건국했었다라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다음을 보자면요. 자, 무엇은 발해의 독자적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봤는데 좀 아까 봤었죠. 삼성육부와 관련해서 자, 바로 정당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발해의 독자적 성격이다. 이게 애초에 삼성육부, 당에서 들어왔던 삼성육부가 발해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제도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의 삼성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발해는 정당성, 바로 이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상경성의 구조와 정효공주묘, 이는 전부 당나라 방식, 당의 문물 수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지? 여긴 정혜공주고요, 참. 예, 정효공주 얘기하는 거죠. 당의 문물 수용, 그 다음에 상경의 구조. 이는 모두 당에서 들어왔었던 문물 수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또 특징을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발해 어느 왕 제위 당시. 자, 발해 왕들을 구분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뭐 연습도 많이 할 게 바로 이제 무왕과 문왕에 대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주로.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장문휴를 파견하였대요. 그래서 요소산동 지방에서 대립했었대요. 자, 그래서 장문휴가 이런 데서 이제 활약하면서 이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겠구나, 발해가.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어디 있냐? 왕의 업적과 관련한 내용에서 무왕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무왕 때 당과 대립한다. 그래서 장문휴가
이런 곳에서 이제 당과 맞서 싸우게 되고 흑수말갈도 당시에 발해와 대립했었던 대표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발해 무왕 시기임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발해 무왕이고요. 어느 나라와 당과 대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돌궐, 일본 이런 국가들은 발해가 대립한 국가가 아니고 발해가 연대했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요 둘을 구분해서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통일신라는 시중이 장관인 이것을 중심으로 14부를 정비하였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시중이 장관이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의 정치 제도를 물어봅니다. 중앙정치제도에서 시중 또는 중시라고도 하죠. 자, 이 기구는요, 신라 중대의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 기관이다. 뭡니까? 집사부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제도편에서 자, 집사부가 있고 장관이 시중이다. 요것을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신라 중대 최고 권력기구로서 기능을 했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몇 가지를 중심으로만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뒤에 보니까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몇 가지 중에서 관리 감찰 기능이 뭐예요? 관리 감찰입니다. 관리 감찰이죠. 그죠? 요거를 감찰입니다. 관리 감찰을 담당하였다. 요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찰을 담당했었던 기관이다. 그래, 관리가 일을 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요런 기구죠. 자, 뭐였습니까? 신라의 사정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신라의 사정부가 있고요. 자, 정답은 이거란 말이지. 정답은 사정부인데 어사대 중정대도 관리 감찰 기능과 관련된 기구예요. 자, 다만 나라가 다르다. 어사대 같은 경우 이후에 나오는 이제 고려에서 등장할 거고요. 중정대 같은 경우에는요, 발해의 관리 감찰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발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 발해의 감찰기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중정대였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작성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래요. 민정문서를 누가 작성했냐. 자, 민정문서는 통일신라, 신라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뒤에 내용부터 보자면요. 자, 무엇을 위해서 작성하였나요? 민정문서는 세무행정, 세금을 걷기 위한 문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세금 수치,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근거 자료로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작성했습니까? 촌주가 매년 조사해서 3년마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민정문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경제편에서 봤었던 내용이구나. 누구요? 촌주가 작성했구나. 그리고 조세징수와 노동력 동원하기 위한, 즉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라고 그 목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신라 경덕왕대에 이것이 부활하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준대. 자, 경덕왕 시기에 부활했대요. 그 전에 폐지됐었다가 부활했었단 말이지. 자, 그 전에 폐지됐다가 이게 부활하게 되네요. 폐지됐었던 거는 신문왕 때죠. 그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신라 귀족에게 지급했었던 노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노급이 신라 경덕왕 때에 부활했다. 기존에는 신문왕 때였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료전, 그 다음에 노급,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앞서 정책에서도 봤었고, 자, 노급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문왕 때 폐지되고 경덕왕 때 부활되었다라는 걸 봤었고, 관료전이 신문왕 때 실시된 거죠. 그죠? 폐지됐느냐, 실시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뭘 할 수 있어요? 권력 갈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뭐예요? 왕권과 귀족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란 말이지, 그치? 노급이 시행되었다라는 건 왕권이 위축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폐지된다라는 건 왕권이 강해진다. 반대로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는 것 자체가 왕권
뒷받침,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왕과 귀족의 갈등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신라 이번엔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어느 나라? 신라의 신분제. 자, 신라의 신분제인데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예요. 바로 뭡니까? 골품제죠. 자, 골품제는 고대 국가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여러 부족장들 세력을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분제. 그래서 이제 차등화된 이런 위계서열을 바탕으로 신분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골과 두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자, 사회편에서 우리는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살펴봤었더라. 그치?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죠. 자, 골과 두품인데요. 성골은 소멸되고 진골 귀족, 그 다음에 육두품. 자, 이 둘의 관계의 모습, 신라 중대냐 하대냐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특성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었겠죠. 자, 정치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규제하는 이런 폐쇄적인 신분제도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자, 그 중에서 관등 승진의 한계가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겠어요? 육두품이겠죠. 성골과 진골. 자, 이들은 왕족으로서 이런 승진의 한계를 제약을 받지는 못했었다. 육두품이 이제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라 하대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데, 자,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겠죠. 자, 이 육두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었다. 자, 육두품, 주로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죠. 신라 중대에는요, 상대적으로 왕과 결탁하면서 나름의 지위를 누렸는데, 신라 하대 때는요, 왕과의 결탁은 깨지고,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족과 결탁하더라라는 것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자, 신라의 귀족회의다라고 하면요, 뭐겠습니까? 화백회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라의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로서 부족장 회의가 이제 귀족들의 회의로 개편되었고, 자, 이 화백회의 의장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상대등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답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당성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발해의 최고 권력 기관, 또는 뭐 귀족회의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화랑도 같은 경우는 신라에 이거는 청소년들 단체죠. 제가회의는 귀족회의긴 한데 이거는 고구려의 귀족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뭐야? 정상회의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신라의 화백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백회의는요,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왕권을 견제하고 왕과 귀족의 권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 만장일치 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왕과 귀족, 귀족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이것은요. 자, 여기도 신라입니다. 화랑들의 유학경전 학습 맹세를 확인할 수 있대요. 자, 화랑들이 활약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유학경전 학습의 맹세래요. 자, 뭐다? 유학이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랑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맹세를 남겼었던 그 기록물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죠. 자, 제 이름이랑 비슷하죠? 임신서기석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자, 유학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고구려의 태학, 백제의 오경박사제도, 신라의 임신서기석, 이것들은 유학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다. 문화편에서 살펴봤었구나. 그래요. 유학과 관련해서 고구려의 태학, 그 다음에 백제의 오경박사, 신라의 임신서기석, 그 중에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었네요. 고구려 태학 같은 경우에는요, 국립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수림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죠. 자, 뒤에 보자.
유학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을 위해서 자 유학 능력이래요. 유학이고요.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을 위해서 뭐로요? 상중하의 등급을 마련했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등급을 마련한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독서 상품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신라 하대에 실시된 제도인데 자 이 독서 상품과는요 유교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학 경전의 독서 능력을 통해 상중하의 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제도란 말이에요. 자, 원성왕 때 시행된 제도죠. 그렇죠? 예. 유학과 관련한 제도로 역시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라 말 활약한 육두품 출신 유학자래요. 언제? 신라 말에 활약을 했어요. 육두품이에요. 자, 지금 4명 중에서 육두품이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김대문은 진골이에요. 그리고 신라 중대 사람입니다. 자, 설총과 강수 신라 중대 사람이고요. 최치원이 신라 하대 때 소개했죠. 그러니까 신라 말 맞구나. 예, 최치원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라 말 활약했고요. 진성령에게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었죠. 예, 무슨 뭐 여러 글들이 있었다. 뭐 토황소경문, 개원필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원필경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치원은요, 당의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 여기에 합격했다라고도 봤었죠. 바로 이거 뭐야? 빈공과에 합격했다라고 봤었죠. 아, 빈공과가 당나라에서 시행됐었던 과거 시험이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10번 뒤에 있는 화랑새기는요. 화랑새기는 김대문의 저서입니다. 그리고 화왕계는요. 설총의 글이에요. 답설인기서는 강수의 글이에요. 강수죠. 예. 자, 나머지는 지금은 잘 안 외워질 수 있으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고요. 최치원의 개원필경은 한번 외우고 넘어가 보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 지금 승려예요. 지금 4명 보니까 아미타 신앙을 확립했대요. 불교의 대중화를 꾀했다. 자, 단서가 2개 있습니다. 아미타 신앙. 불교의 대중화. 그죠? 예.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와 의상 모두의 주제에서 등장했는데 아미타 신앙이래.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원효가 제창했었던 주장들이다. 원효와 의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이제 요 파트였었어요. 자, 삼국의 불교가 발전하는데 신라 중대에 들어서 삼국통일 이제 전후 시기쯤에 해당한다라고 봤었는데요.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당나라 유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미타 신앙 그리고 뭐 노래를 지어서 막 배포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봤었을 겁니다. 반면에 의상 같은 경우에는 불교 대중화 관음신앙이다 라고 해서 그 개념을 나누어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종파의 화합을 위해 원효가 종파의 화합을 꾀했대요. 그래서 했었던 게 화쟁사상이죠. 화엄사상은 의상이 했었던 의상의 주장입니다. 한번 살펴보자. 여기 있죠. 종파간 화합을 위해서 원효는 화쟁사상이고요. 화엄사상은 뭔가 근엄엄해 보인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의상이 주로 제창했었던 사상이다. 라고 두 개념을 나누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이래요. 자, 그 중에서 부석사를 건립했대요. 당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효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석사 건립, 의상에서 봤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불교 대중화와 관련해서 관음신앙이다 라고 봤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누어서 각각 보자. 어떻게 아미타 신앙은 원효,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요거는 의상의 주장이구나. 예, 자, 그렇게 나누어 보시다. 자, 부석사 창건 얘기도 있었단 말이지.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신라말 유행했었던 이것은 교종 선종 중에서 신라말에 유행했었대요. 바로 이제 선종이죠. 실천적 성격을 강조했었죠.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해서 그래서 이제 이론 중심의
교종의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이런 불교 종파였었다. 신라 하대의 하대에 이렇게 이제 확산됐었던 바로 선종이다. 예, 호족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호족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 자, 그러면 선종의 특성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냐? 조형예술이 발달, 승탑이 유행했다. 조형예술이 발달했었다라는 게 이제 교종의 특성이고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승탑이 유행하는 이런 모습, 직접적인 깨달음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두 가지 특성을 나누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조형예술이 발달했냐, 승탑이 유행하느냐, 이런 교종과 선종, 예. 교종과 선종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신선사상과 산천숭배를 중시한다. 예. 자, 이것은 유교 불교 아니고요. 도교죠. 산천숭배를 중시한대. 그래서 신선을 강조하며 그리고 뭐 불로장생, 예. 그 다음에 신비로운 동물들, 예. 무의자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더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뭐냐? 도교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지요. 그치? 산천숭배 신선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특성들 도장사상이라고도 불리는 도교입니다. 자, 이 도교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신선사상과 산천숭배란 단서를 보고서 지금 이렇게 봤어요. 예. 여기다 써보자. 됐다. 자, 그래서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뭐냐 이거야. 고구려 태학이냐, 백제 금동대행이냐, 신라 토우냐. 자, 태학이다라는 거는 유학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소수림왕 때 만들어진 그 교육기관으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이 태학은 유교. 백제의 금동대학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불교와 도교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네. 자, 불교와 도교가 다 있다. 이게 뭐다? 백제 금동대향로다. 이거 말고 다른 특성들 백제 산수무늬 벽돌 역시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답을 고르자면요. 백제 금동대향로구나. 예, 도교 특성이 반영됐다. 15번 보겠습니다. 공주 송산리에서 우연히 발견된 백제의 이것은 자, 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주 송산리 백제의 고분 출토 지역이죠. 자, 그 중에서 장군총, 무령왕릉, 황남대총. 장군총은 고구려의 고분이에요. 그 다음에 황남대총은 신라의 고분이에요. 자, 고구려의 고분인 장군총 어떻게 생겼는가? 돌무지 무덤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고구려 장군총이란 말이야. 그래서 돌무지 무덤 장군총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쭉 쌓아올린 거다. 그 다음에 또 나왔었던 게 신라의 황남대총이 있어요. 신라의 황남대총을 비롯한 여러 지금 이 고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돌무지 덧널무덤이다라고 예, 살펴봤었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에서 나오는 무덤의 특성이다. 반면에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요. 백제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 고구려 계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던 무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백제의 공주 송산리에서 발견이 됐대요. 자, 무령왕릉. 백제 거는 요거밖에 없죠, 일단. 자, 무령왕릉이겠구나.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어떤 무덤인가요? 벽돌 무덤이죠. 앞서 봤었던 그 두 가지 무덤 특성 둘 다 아니더라. 자, 벽돌 무덤인 거는 백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벽돌 무덤이죠. 그죠? 예.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방식으로 제작됐어요. 자, 이게 뭐다?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있었더라. 중국 남조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자, 백제가 중국 남조 방식으로 제작된 벽돌 무덤인지 아니면 고구려 방식으로 제작된 돌무지 무덤인지 비교하셔야 되겠다 이거야. 제가 지금 뭔 얘기한 거냐면요. 고구려 방식으로 제작된 석촌동 고분관 즉 돌무지 무덤인지 아니면은 예, 중국 남조 방식으로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벽돌 무덤인지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모주림 천장 구조와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제작된. 자, 발해의 무덤을 묻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방식이래요. 둘 다. 어느 국가 계통의 무덤인지 여부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예, 바로 둘 다 고구려 계통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이다 라고 살펴봤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발해 무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 양식이냐 당해 양식이냐라는 거 비교하라 그랬어요. 굴식 돌방 무덤인지 벽돌 무덤인지, 그러니까 벽돌 무덤은 이게 중국에서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위에 게 정해죠. 그 다음에 아래 게 정효공주 무덤입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답은 정해공주 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16번 선택 문제까지 살펴봤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또 어떤 신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17번을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이제 상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치? 자, 상경성의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대요. 주작대로 얘기도 있고요. 상경성 주작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발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해. 자, 발해의 도읍지 상경성이고요. 자, 상경의 구조가 당을 닮았다. 예, 당의 장안성을 닮았다. 주작대로 역시 마찬가지더라.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일단 발해가 당에서 당의 문물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앞으로 쭉 가볼까요? 정치편에 보면은 여기 있죠. 상경의 구조도 주작대로 당해. 그래. 어찌됐건 이 나라는 발해네요. 그렇지? 자, 발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1번에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해동성국. 자, 이 왕은 일단 발해는 맞고요. 선왕식이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발해 최전성기.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제도도 5경 15부 62조로 정비했었던 이 시기와 관련이 있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으로 선왕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 궁전터에서 온돌장치가 발견되었다. 온돌.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 정해공주묘 등등등등등 온돌 여기 있구나. 그죠? 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고요. 이는 문화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었던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눈으로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시면서 이순환 때 암기할 겁니다. 예. 지금은 다 암기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3번에 고려 국왕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했다. 이거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 문왕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 쭉 넘어가면은 여기거든요. 예. 발해 어디 있냐? 문왕 때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일본에 보낸 국서. 어찌됐건 발해 맞구나 라는 거 보시면 돼요. 5번, 4번에 보니까 수도의 지리적 편제성을 보완하고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요게 잘못됐죠. 자, 오소경 설치 요거는 신라, 통일신라가 두었었던 거죠. 자,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구주와 오소경이다. 자, 구주와 오소경. 이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수도의 지리적 편제성을 극복하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랬어요. 5개 작은 서울을 두는 걸로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했더라. 어찌됐건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가가 중심이 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진흥왕이란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외모가 고운 남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고 위급상황에는 화장도 하는 것 같아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한데 각종 수련들 하겠지. 진흥왕 때 국가 조직화 했겠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단체는 화랑도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 조직화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런저런 단합을 위한 또는 수련 활동 등등을 했었다. 사회편에 봤었죠.
예, 사회편으로 가보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랑도다. 예, 진흥왕 때 국가조직화가 됐다.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더라. 1번 보겠습니다. 18번 1번 무예를 닦아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하였다. 그래. 맞잖아요. 무예를 닦아서 심신을 단련하고 화랑 출신들이 삼국통일 과정에서 크게 활약을 했단 말이야. 2번 일상생활까지 제한한 귀족의 신분제도이다. 이건 화랑도가 아니고 이건 뭐야? 신분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죠.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였어. 3번에 통일 이후 경덕 태학감으로 개칭되었다. 이건 뭐지? 신라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유학교육기관인 신라의 국학. 자, 신문왕 때 만들어진 국학이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개칭되었다. 이건 유학교육기관이다. 라는 것을 봤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3번 신라의 교육기관 국학입니다. 4번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대요.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조정. 앞서 살펴봤죠? 뭔데? 귀족의 대표 기구인 화백회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도의 구분을 가능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인신라 시대 귀족 경제를 변화를 말해주고 있대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동인신라. 이것은 무엇이냐?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때에 신문왕 때에 왕권이 강화되죠. 전제 왕권 강화. 그치? 근데 이것을 시행한 거야? 폐지한 거야? 잘 봐야죠. 이것을 폐지했어요. 이것을 폐지했대. 그러면 신문왕 때 이거 있잖아요. 관료전을 시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신문왕 시기 때의 정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자, 뒤에 보니까 이를 대신하여 조의 수치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관료전이 주어졌대요. 그럼 관료전 아니잖아. 조의 수치만. 이 조의 수치 뭐라고 했어요? 이건 수조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경제편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인 거예요. 노급이냐 아니면은 관료전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수조권에 한정된 관료전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러나 경덕왕 때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됐대요. 경덕왕 때 부활되었다. 그래, 이게 경덕왕 때 부활된 거잖아요. 그러면 왕권이 위축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밑줄친 이것은 뭐예요? 관료전 노급이야? 노급이지. 자, 노급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1번 왕토 사상을 근거로 농민들에게 지급했대요. 왕토 사상 농민들에게. 이거는 둘 다 아니고 성덕왕 때 시행된 정전이지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농민들에게 지급했으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정전입니다. 1번은. 2번에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활용된 제도이다. 노급이요. 왕권 강화인가요? 아니죠. 왕권 강화가 아니고 왕권이 위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죠. 2번은 관료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은. 3번에 수급자가 해당 농민을 노역에 동원할 수 있었다. 이게 뭔 소리지? 노급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역에 노동력도 부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것은 박탈한 게 관료전이다. 그래서 그 의미 두 가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4번에 우경과 시비법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 정착되었다. 농법 관련해서 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뭐 봤었냐면요. 농업에서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봤었어요. 물론 우경은 실시가 되는데 시비법은요. 요거는 중세 고려시대에 가서 뒤에 나올 거예요. 시행됐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고대시대예요.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죠? 그치?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자. 다음 자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그는 불경의 일치에 무에 있는 한길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을 땄대요. 무에라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무에라 하고서. 그지?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게 되었다. 아미타부처. 아미타 신앙? 그러면 이 사람은 승려로서 원효에 해당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렇죠? 예. 자, 문화편에서 우리가 봤었던 원효 얘기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무예가 그리고 이제 아미타 신앙. 그치?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다. 원효구나. 1번 보자.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었다. 화엄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는 의상입니다. 원효는 화쟁이라 그랬지. 의상은 화엄이라 그랬습니다. 신문 화쟁론을 저술하였다. 화쟁사상입니다. 원효. 이게 정답이다. 3번. 화왕계를 지어 바쳤다. 이 사람은 설총이에요. 어딨지? 설총. 유학자에 있습니다. 예. 자, 유학 관련 신라 중대에 설총이 있어요. 화왕계를 작성하였다. 그죠? 4번에 육두품 출신으로 개원필경 육두품 출신이다. 자, 둘 다 앞서 어디서 봤었냐면요. 최치원에서 봤었습니다. 최치원이 신라 하대 신라 말에 활약했던 육두품 출신 유학자다. 요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20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두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있습니다. 제시된 유물 관련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거 봤었는데 이거 뭐였죠? 백제 금동대향로예요. 불교와 도교 모두 다 반영되었다 라고 봤었죠. 불교와 도교. 그래. 자, 지금 이 사진이 시크릿 노트에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었고, 아까 요거 봤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네요. 사신도 여기 있네. 이게 바로 이제 사신도구나. 똑같잖아. 사신도는 신비로운 동물. 예. 을 그렸네. 그 중에서 이제 현물을 그린 건데 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사신도는요. 결국 도교와 관련이 있다. 근데 도교편에서 우리가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도교구나. 앞서 선택 문제에서 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불로장생 신선사상이 이 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불로장생, 신선사상, 노장사상, 무위자연, 산천숭배 이런 것들 모두 다 도교구나. 나머지 오답 보자. 1번에 신문학은 국학을 설치해서 이 학문을 장려했다. 국학을 설치했대요. 신문학 때 교육기관이죠. 어떤 교육기관이야? 유학교육기관이에요. 사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3번 신라 하대 유행했습니다.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대요. 신라 하대 유행했고요. 호족이래.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다 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뭐가 있냐? 불교의 선종 있어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둘 다 호족의 사상적 기반입니다. 그런가 보자. 풍수지리설. 일단 선종이 호족 세력,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요.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요. 지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편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도교와는 관련은 없더라. 4번에 정신수양과 참선을 강조하여 승탑관리. 그래, 이게 뭔데?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승탑. 그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했다. 선종이죠. 불교 선종 관련했다. 신라 말에 유행했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가라는 삼국시대 고분과 관련한 자료이다. 보니까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뭐였었냐? 벽돌 무덤으로서 중국 남조 방식으로 제작됐었던 웅진 시기의 무덤이다. 고분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 백제 무령왕릉이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웅진시기. 그지? 그리고 남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라는 거 앞서 이미 살펴봤었고, 나에 보니까 돌무지 덧널부덤이 어떻게 봤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입구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돌을 쌓고 여기다가 흙으로 이렇게 덮었구나. 봉토가 있잖아요. 그치? 돌무지 덧널부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신라에서 등장하는 무덤이죠. 그죠? 예, 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돌무지 덧날 무덤, 요거 앞서 뭐 황남대총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뭐 천마총도 있고요. 자, 다 해보니까 석촌동 고분이다.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겠네. 그치? 석촌동 고분은 지금 백제인데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이고 이는 백제 한성 시기와 관련 있고요. 고구려 방식에서 유래가 됐었던 백제 초기 한성 시기에 해당되는 무덤이구나. 그죠? 예. 석촌동 고분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장군총 석촌동 고분은 같은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라에 보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래. 굴이 있고요. 지금 방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흙으로 덮었구나. 입구가 있네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삼국은 모두 다 변화하더라. 여기 있고요. 훅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백제도 여차저차해서 이제 예, 굴식 돌방 무덤, 신라도 굴식 돌방 무덤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1, 2, 3, 4 보겠습니다. 1번에 가고분은 벽돌무덤인데요.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했음을 증명한 벽돌무덤이다. 그래, 틀린 데가 없다. 2번에 나구조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발견된 천마도 신라의 우수성을,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벽화다. 여기 벽화 없어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 벽화가 없다. 그치? 돌무지 덧널무덤 요건데 여기는 벽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다고분 돌무지 무덤인데요. 고구려와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같은 계통임을 입증하고 있다. 예, 건국 주도 세력이 같다. 그래요. 고구려에서 유래됐다.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다. 고구려 장군총과 같죠. 라 구조에서 발견된 사신도는요, 중국에서 도교가 수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 앞서 봤던 요거 사신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도. 그치? 도교가 수용되었구나. 그쵸? 예,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